영원할 것 같은 절대 권력, 그 끝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자, 오늘은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의 혼란스러웠던 마지막 나날들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단순한 역사책 읽기가 아니에요. 피비린내 나는 미제 사건 파일의 단서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 거대한 역사의 미스터리 속으로 우리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시계바르를 1945년 4월 29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뉴욕타임즈는 이 사건을 두고 비참한 삶에 어울리는 최후라고 딱 잘라 말했죠. 장소는 이탈리아 밀라노 피아찰레 로레토 광장에 있던 평범한 에소 주요소입니다. 이날 아침 전 세계는 바로 이곳에서 찍힌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사진 한 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려 20년 동안 이탈리아를 철권 통치하면서 그야말로 신처럼 군림했던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시신이 그것도 연인을 포함해 총 17구의 시신과 함께 주유소 철골에 짐승처럼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 아래로는 수많은 군중이 몰려들어서 침을 뱉고 오물을 던지며 억눌렸던 분노를 잔혹하게 터뜨리고 있었죠. 그런데 도대체 왜 하필 이 평범한 주유소였을까요? 사실 이 장소는요, 피해 보복이라는 어두운 동기를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곳입니다. 딱 8개월 전인 1944년 8월, 바로 이 광장에서 파시스트 당국이 15명의 무고한 시민과 파르티잔을 처형하고 시신을 매달았었거든요. 그리고 정확히 8개월 뒤 무솔리니와 파시스트 간부들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전시된 겁니다. 정말 잔혹하지만 완벽하게 계산된 역사적 복수였던 셈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거대한 두 가지 의문점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탈리아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였던 절대 권력자가 어쩌다 이 광장까지 질끌려오게 된 걸까요? 그리고 그가 도주하면서 챙겼던 그 천문학적인 액수의 자금은 대체 어디로 증발해버린 걸까요? 타임라인을 조금 되감아서 그의 필사적인 도주극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사건의 시작은 194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세가 불리해지자 무솔리니는 믿었던 측근들에게 배신당하고 체포되는데요. 하지만 같은 해 9월 히틀러의 특명을 받은 독일 공수부대가 글라이더를 타고 산맥의 호텔을 습격해서 그를 구출해냅니다. 진짜 한편의 첩보 영화 같지 않습니까? 이 작전 덕분에 무솔리니는 잠시나마 다시 권력의 맛을 보게 되죠. 하지만 그건 완전한 환상에 불과했습니다. 구출된 무솔리니가 수장으로 앉은 곳은 이탈리아 사회공화국, 이른바 살로공화국이라 불리는 독일의 괴뢰 국가였거든요. 한때 제국을 호령하던 독재자가 히틀러의 꼭두각시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연합군이 턱 밑까지 치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좁아지는 영토 안에서 아주 잔혹한 동족상잔의 내전을 치러야만 했죠. 그리고 1945년 4월 25일 정권이 완전히 무너지자 무솔리니는 결국 밀라노를 버리고 스위스 국경을 향해 필사적으로 도망칩니다. 하지만 이틀 뒤인 27일 꼬모우스 근처에서 덜미를 잡히고 말았고 바로 다음 날인 28일에 처형당하게 됩니다. 밀라노를 떠나 죽음에 이르기까지 단 3일, 그야말로 숨통을 조이는 추격전이었습니다. 여기서 체포 과정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무솔리니는 퇴각하는 독일군 수송대 트럭 구석에 숨어 있었어요. 두꺼운 독일군 외투를 푹 뒤집어 쓰고 철모까지 눌러 쓴 채로 술 취한 병사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 처량하죠. 하지만 검문소를 지키던 파르티잔 대원들의 그 매서운 눈썰미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과거에 이탈리아 전역에 뿌렸던 자기 자신의 선전용 사진들이 결국 자기 발목을 잡은 셈입니다. 자, 이제 그의 마지막 24시간에 함께했던 핵심 인물들을 마치 수사 파일의 용의자 목록처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날개가 꺾인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 그리고 끝까지 그를 떠나지 않았던 33살의 젊은 연인 클라라 페타치, 마지막으로 밀라노에서 파견돼 사형 집행관을 맡았던 공산주의 파르티잔 암호명 발레리오 대령입니다. 이 세 사람의 만남은 곧 끔찍한 피바람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4월 28일 오후 정식 재판 같은 건 애초에 없었습니다. 철저히 비밀리에 그리고 순식간에 진행된 직결 심판이었죠. 발레리오 대령은 무솔리니와 페타치를 한적한 빌라 벨몬테의 담벼락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짧은 사형 선고를 낭독한 직후에 방화쇠를 당기려고 했는데
앞불싸, 총이 고장난 겁니다. 그래서 곁에 있던 동료의 기관단총을 빼앗아서 쏴버렸죠. 지독하기에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최후였습니다. 그런데 이 처참한 현장에는 또 다른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연인 클라라 페타치입니다. 기록을 보면 사실 그녀는 처형 대상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하지만 총탄이 쏟아지는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그녀는 무솔리니를 온 몸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그를 보호하려다 결국 함께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만 거죠. 정말 맹목적인 충성심이 빚어낸 비극적인 결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라진 증거, 이른바 동고의 보물, 미스터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솔리니 일행이 도망칠 때 절대 빈손으로 가지 않았겠죠. 스위스로 넘어가서 새로운 삶을 도모하려고 아주 어마어마한 부를 챙겼습니다. 이 돈이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무려 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가볍게 1천억 원을 훌쩍 넘는 막대한 자금이 도주 차량에 실려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 파르티잔이 압수한 물품 목록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이탈리아 국가 금괴에 수백만 리라의 현금 뭉치, 그리고 고위층의 개인 보석들까지.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을 씁쓸하게 만드는 증거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결혼 반지가 가득 담긴 3개의 자루입니다. 과거에 전쟁 자금을 모은다면서 이탈리아 여성들한테 헌납받았던 그 소중한 반지들을 독재자는 자기 도주 자금으로 챙겨갔던 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더 황당한 건요, 꼼꼼하게 목록까지 작성됐던 이 거대한 보물이 그 이후에 말 그대로 공기 중으로 싹 증발해버렸다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이 동고의 보물을 가로챈 걸까요? 이 사라진 금괴들은 전후 이탈리아에 엄청난 피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행방을 알만한 증인들이 줄줄이 의문사를 당했고요. 1957년에 대규모 재판까지 열렸지만 진실은 끝내 미궁 속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영원한 미제 사건이 된 거죠. 다음은 음모론 파일입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과연 여기에 개입했을까요? 이 사건의 배후에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있었다는 음모론은 아직까지도 역사가들 사이에서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처칠이 이탈리아 파르티잔 속에 잠입한 영국 특수 요원들에게 암살을 지시했다는 이야기인데요. 동기가 뭘까요? 1930년대에 처칠이 무솔리니를 찬양하면서 보냈던 낯뜨거운 비밀 서신들이 혹시라도 세상에 공개될까봐 그걸 막으려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체포 당시에 무솔리니가 손에 꼭 쥐고 있던 서류 가방이 감쪽같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가설이 묘하게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수사 파일의 마지막 페이지는 그야말로 기괴함 그 자체입니다. 이름도 없는 무덤에 묻혀있던 무솔리니의 시신이 1940년 부활절 밤에 네오파시스트 청년들에 의해 통째로 도굴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여곡절 끝에 시신을 다시 찾긴 했지만 이탈리아 정부는 또 다른 정치적 폭동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무려 11년 동안이나 시신을 수도원 구석에 몰래 숨겨두어야만 했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가 남긴 짐은 이토록 무거웠습니다. 20년에 걸친 철권 통치, 끔찍했던 내전, 그리고 주유소에 거꾸로 매달려야 했던 독재자의 비참한 최후. 자,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여러분은 과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잔혹한 즉결 처형은 그런 폭력적인 이데올로기를 영원히 땅속에 묻어버리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그 망령이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뒷문을 살짝 열어두는 것에 불과할까요? 역사의 단죄란 과연 무엇인지 이 묵직한 질문을 남기며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